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시에 체류형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방문합니다. 순천시는 오는 6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중국 상해에서 항공기와 크루즈를 이용한 중국 단체 관광객 800여 명이 방문해 숙박, 음식, 쇼핑 시설을 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 소재 여행사가 순천 1박 2일 여행 상품을 운영해 올 한 해 중국 관광객 500여 명이 순천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순천시는 중국어 지도와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중국인 K-팝 가수가 출연해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홍보 영상도 준비해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관광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카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남 지역 일부 지자체에서는 택시의 카드 수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 지역 택시기사들은 지난해 2달치에 가까운 보조금을 받지 못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택시에 설치된 카드 결제 단말기. 여수시는 이 단말기 통신료와 소액 카드 결제 수수료를 관내 1,400여 대 택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대략 1,200만 원 수준. 하지만 지난해 2달치에 가까운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11월쯤 관련 예산이 모두 소진됐기 때문입니다. 카드 결제기가 워낙 많아버리니까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조금 사업이라서 떨어져 버리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택시 카드 수수료 등을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남 지역에 모두 5곳. 지난해 예산이 부족했던 곳은 여수가 유일합니다. 관광객 증가의 영향으로 소액 카드 결제 건수도 크게 늘고 있지만 행정의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터져나옵니다. 계속 늘어난 건 알았어요, 시에서도.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고 봐야죠. 기사들의 불만은 결국 승객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에서 지원금과 모든 걸 다 해주겠다고 해서 사람은 지금에 와서 예산이 없다고 안 주고 불쾌하기 짝이 없다. 전라남도가 카드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올해 제정되긴 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황. 택시기사와 시민을 위한 지원책이 반쪽짜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남도민 10명 가운데 2명에서 3명 정도는 공공하수도 이용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2014년도 하수도 통계에 따르면 전남의 공공하수도 보급률은 75.1%로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전국 평균 92.5%와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를 인구수로 보면 전남에서 공공하수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48만 2천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 수산시장이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경쟁력 있는 골목형 시장으로 새롭게 육성됩니다. 여수시는 모두 5억 2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내년 6월까지 여수 수산시장의 골목형 시장 개발에 나서 특화 상점과 주말 장터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또 야시장을 개장하고 조명시설을 현대화하는 한편 시장 외벽 벽화와 계단 아트 공사에도 들어갈 계획입니다. 여수 수산시장은 지난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으로 선정돼 이번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광양과 구례를 잇는 백운산 관통도로의 개설 계획에 지역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광양만 녹색연합 회원 등 40여 명은 어제 백운산 능선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개설될 해발 800m 한제 임도 구간을 걸으며 도로 개설 반대 퍼포먼스와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녹색연합은 이번 도로 개설 사업이 차량 배기가스와 관광객의 쓰레기를 유발해 결국 지역 주민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멸종위기 동식물들에게도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계획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후보 등록 첫 주말 호남새몰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가 광주에서 맹공에 나섰습니다. 국민의당이 여기에 격한 반응을 보이며 양당 대결 구도는 점차 격화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야당의 텃밭 광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작심한 듯 강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정치적 민주화의 기폭제가 된 광주 전남이 야당 분열을 만드는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며 국민의당을 맹공격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당을 갖다 분열을 했다고 보는 것이 결국은
야당 분열에 단초를 제공을 했고 그로 인해서 정권 창출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할 것 같지만 또 자신은 바지 사장 노릇은 못한다며 기필코 호남을 대변하는 절대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자신했습니다. 이에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호남 민심을 보면 광주 전석 싹쓸이가 조금도 허황된 말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국보위 출신의 수장이 지휘하는 당이 돼서 우리 많은 그동안의 민주 세력, 개혁 세력, 야당의 정체성과는 거리가 먼 정통성, 정체성마저도 흔들리는 세력이 더 민주입니다. 박주선 의원도 광주를 찾은 김 대표를 문재인 전 대표 대신 호남표를 구걸하는 가면무사라고 깎아내렸고 박지원 의원은 국보위 출신 김 대표가 호남을 대변한다니 속아 웃을 일이라고 고강도 비난으로 맞섰습니다. 후보 등록 첫 주말, 광주에서 잠시 어색하게 조우하기도 한 원내 두 야당. 호남에서 몇 석을 가져가느냐라는 싸움은 기선 잡기부터 만만치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두 번째 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열립니다. 청문회 장소로 국회 사용이 거부당하는 등 총선 전국 속에 외면받고 있지만 침몰 원인 규명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2차 청문회는 서울시청에서 열립니다. 국회는 끝내 장소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초기 구조와 정부 대응의 적정성을 물었던 1차에 이어 침몰의 원인부터 선박 도입과 운영의 문제점, 인양 등을 다룹니다. 복역 중인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선원 7명을 포함해 청해진 해운 관계자와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 39명이 증인으로 선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조사에서 밝힌 침몰 원인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앞으로 더 밝혀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당 추천 특조위원 5명은 이번에도 자리를 비웁니다. 앞서 새누리당 입당 등을 이유로 모두 사퇴했고 남은 12명이 이틀 동안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최근 4.16 연대는 진상규명을 방해하거나 피해자와 유가족을 모욕한 총선 후보자 18명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보다 더 적극 나서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월호 참사 해결하는 데서 계속 걸림돌, 방해 이런 걸 해왔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증인들이 출석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유가족 100여 명은 방청석에서 청문회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여수시가 50주년을 맞는 올해 여수 거북선 축제 특별 이벤트로 출향 인사 50명의 자발적인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여수 진남 거북선 축제 기획연구위원회는 오늘 5월 열리는 거북선 축제에 지역별 여수 향후들과 연계해 올해 50세인 향후 50명을 초대하고 거북선 축제 전야제인 통제형 길놀이와 각종 부대 행사에 참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행사는 여수 시민과 향후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북선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기획됐으며 참여 향후들을 늘리기 위해 향후 축제에는 KTX 특별열차 운행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오는 7월 개최되는 우주항공축제 프로그램 발굴에 나섭니다. 고흥군은 오늘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축제 프로그램과 부대 행사 등을 공모한 뒤 실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로 9회째를 맞는 고흥 우주항공축제는 오는 7월 29일부터 닷새 동안 나로 우주센터 우주과학관 공원에서 진행됩니다. 고흥군이 최근 수산조정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해양수산 분야 57개 사업 예산 668억 원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어촌 종합개발과 도서개발,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건립,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사업 등입니다. 고흥군은 전체 사업비 가운데 국도비 496억 원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전라남도에 예산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쌀 농사를 지어서 얻는 수익이 3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5년산 쌀 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논벼 10헥타르에서 나오는 순수익은 30만 2천 원 정도로 지난 2013년 34만 9천 원 수준에서 4만 7천 원가량 감소했습니다.
수익률 역시 3년 연속 줄어들어 지난 2013년 32.5%에서 지난해에는 30.4%에 그쳤습니다. 지난 1997년 50%대에 달했던 10헥타르당 논벼 수익률은 지난 2010년 25%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최근은 3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남녘에는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화사한 봄꽃 물결이 절정을 향해 가는 모습인데요.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 따뜻한 봄 날씨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17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더 오르겠고요. 대구와 광주도 19도까지 올라 대부분 20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경기 북부와 영서지방에서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 밤부터는 그 밖에 서쪽에서도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